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회피형이 말하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회피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회피형이에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제가 고딩 때 첫 연애를 했었는데요. 툭하면 잠수 타고 툭하면 연락 안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이유가 친밀한 관계는 뭔가 좀 이상하고 상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낯설더라고요. 적당히 거리감이 있어야 편한 건데요. 거리감이 없는 친밀한 관계는 왠지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잠수를 좀 탔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제가 잠수 탈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만나고 다시 잠수 타고 무한반복을 하다가 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쓰레기같이 했던 첫 연애를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처럼 그렇게 잠수 타고 개차반같이 만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만나는 중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공감을 잘 안 해주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애처럼 서운하다고 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원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두 번째 연애가 끝나게 됐죠. 연애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재밌게 놀고 하하호호 만났다가 헤어지면 되는 건데 얘는 분위기를 왜 안 좋게 만드는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헤어졌는데 미련도 남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음 연애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연애를 했었는데요. 이번 연애만큼은 정말 열심히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만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에게 다 맞춰주다 보니까 연애가 일처럼 느껴지고 내 개인 시간들이나 쉼이 필요한데 연애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서로 좀 쉰다거나 너가 그냥 우리 동네로 와라 좀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막 울면서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한 거냐 따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길들인 잘못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잘 설명을 하고 조율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냥 말이 안 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연애가 좀 귀찮고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있어서 어느 날 데이트를 잘 하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 문자로 헤어지자고 했었죠. 세 번째 연애도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쓰레기처럼 이별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다음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가 좀 안정적이면서 저에게 맞춰주는 유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연애는 처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무슨 아들처럼 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버릇이 안 좋아지고 기고만장해져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면서 여자친구를 좀 소홀하게 대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가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공감도 좀 해줬지만 어떨 때는 그냥 헤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 우리는 안 맞는 건가? 한숨 팍팍 쉬고 대답도 잘 안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제 눈치를 엄청 보고 저에게 다 맞춰주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쓰레기같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제 나이가 25살 정도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의 이야기죠. 아직 나이도 어렸고 연애를 배워본 적도 없고 거기에 회피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미숙하게 연애를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사회화라고 하죠. 사회 속에서 일원으로 잘 살아가려면 할 말, 안 할 말 잘 구분하고 기본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20살 때 여자 대학 동기가 있었는데요. 친구가 꽃밭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거기서 뭐해? 똥 싸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친구는 상처를 받고 저를 손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장난이나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말을 함부로 하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관계가 안 좋게 끝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대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들을 깎여 나가면서 사회화가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상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구나 배우게 된단 말이죠. 잠수 타면 상대가 괴로워하는구나.
이거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이구나. 내 시간이 필요하다면 상대에게 너를 무시하려는 행동이 아니고 나에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구나. 여자친구가 서운하다고 하면 그 이야기에 잘 공감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구나. 관계는 단순하게 하하호호 그냥 즐겁게 데이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보듬어 줘야 하는구나. 그럼 관계가 더 좋아지는구나. 연애를 하다가 힘들 때는 적당히 이야기를 해서 상대와 잘 조율을 해야 하는구나. 말 안 하고 참아가면서 쌓였을 때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말을 돌려 말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줬다고 했었는데 말을 정확하게 해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배째라는 식으로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연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 관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연애를 반복할수록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남녀 관계에 대한 이해도나 사회성이 형성되면서 점점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된단 말이죠.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시야가 넓어지고 좀 더 융통성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유해지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본인의 아집이 점점 강해지고 자신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고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피형의 경우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들을 거치면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와 사회성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더욱 고립되는 회피형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자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툭하면 잠수 타고 툭하면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연애 경험이 여러 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거는 절대 못 고친다는 증거죠. 이런 것과도 비슷한 거죠. 도둑질을 해서 감방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교화가 돼서 이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또 도둑질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법은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면 형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피형이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을 계속한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고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자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심각한 대화를 하면 안 되고 항상 하하호호 만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 것이 연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회피형도 많아요. 상대의 감정을 보듬어 준다거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여자가 서운하다고 하면 애처럼 왜 그러냐 공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연애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연애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연애를 여러 번 해봤지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고 항상 이전 연인들이 먼저 떠나갔었다. 이런 유형들은 개선점이 없고 정서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유형인 거죠. 그냥 비슷한 회피형 동성 친구를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남자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연애할 때 여자에게 다 맞춰주다가 헤어질 때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갑자기 이별 통보하는 유형도 있잖아요. 모태솔로나 연애 경험이 없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연애 경험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런 유형들은 적절하게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유형인 거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쪽지를 남기고 짐 싸고 집을 나간 경우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마음속에 쌓이기 전에 적절하게 대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뇌가 있고 입이 있고 한국말 알잖아요. 아프리카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 다음으로 남자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매번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안 맞는다. 맞는 사람이 만나면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헤어지자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매번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하고 항상 눈치를 보고 어르고 달래가면서 만나야 한다. 그럼 이 유형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이런 유형들은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좀 더 융통성이 생기고 유연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점점 아집이 강해지고 자신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고립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신의 생각만 맞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의 아집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회피형들은요, 어느 정도 연애 경험도 있고 20대에 사회화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형의 매운맛이다. 그럼 그 관계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20대의 사회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회피 성향들이 어느 정도 순화되어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연애 경험들을 통해서 배움이나 깨달음, 성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애를 하면서 30대가 되었다. 그럼 그냥 노답인 거예요. 영화 중에 송중기가 나오는 늑대 소년이란 영화 있잖아요.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형체는 사람이지만 늑대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0대의 사회화 과정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치고 서른이 되어서 야생에 있는 것과 같은 회피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영화에 나오는 늑대 소년이랑 같이 지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고 거칠게 말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으르렁거리고 내 감정을 공감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연애하는 것은 늑대 소년을 만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나는 내가 한 노력들이 있어서 아깝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고민이 되어서 놓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늑대를 집에 데려와서 키울 수는 없어요. 야생에서 자란 늑대는 본능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회피형을 만나시면서 많이 힘들었고 많이 상처받으셨다면요, 늑대는 이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시고요, 그만 상처받으시고 그만 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들을 추스르면서 잘 지내시다 보면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고 힐링되는 따뜻한 골든 리트리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니까요. 너무 오랜 시간 아픔 속에 머물지 마시고 천천히 나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따뜻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해피형 관련해서 이런 영상 만들어주세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